그냥 팔로만 이렇게 치는 것과 골반이 같이 팔에 힘을 빼고 내가 무릎을 굽히고 앞뒤로 스텝을. 안녕하세요. 컴백 강사 박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술의 기본 자세와 그 기본 자세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무술이 존재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무술을 배웠었던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제가 무술을 배워본 결과 어떤 무술이 좋고 어떤 무술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각 무술에는 장점과 특색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상황에서 어떤 무술들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동작들이 더 효과가 좋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실제 상황에서 자기에게 맞는 동작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무술들의 기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그 기본 동작이 왜 필요한지도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마 자세인데, 기마 자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권도나 가라데 여러 권법에서 쓰고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 자세를 배웠을 때 이 자세를 굳이 왜 하나 싶었는데, 이제 배우고 수련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자세를 할 때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마 자세를 제가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기마 자세는 약간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벌리고, 요거는 또 유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각자 이해해서 습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주먹쥐는 자세를 하고, 태권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먹쥐를 하고, 권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먹쥐를 합니다. 근데 이 자세로 나중에 실전에서 이 자세로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싸울 때는 격투 자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기마 자세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내가 수련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작의 정확성입니다. 동작이 정확하게 나가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펀치 동작, 정권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팔만 써서는 안 돼요. 팔만 쓰는 게 아니라 골반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골반이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체중이 실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체중이 실리기 위한 거를 다 체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 격투 자세보다는 골반이 딱 정확하게 보여지는 기마 자세에서 내가 골반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체중이 들어가야 돼요. 골반을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체중이 실리는 겁니다. 팔에 체중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기마 자세를 하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익숙해지면 이제 격투 자세로 들어가는 건데, 왜 체중이 실리는 게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펀치를 이렇게 친다고 할 때 팔로만 치는 것과 골반이 체중이 들어가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훅 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팔로만 이렇게 치는 것과 골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힘의 차이가 훨씬 다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치는 방식의 이 공격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공격은 나이프라든지 스틱 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팔만 이렇게 때리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골반을 실어서, 체중을 실어서 팔에 힘을 빼고 치면은 훨씬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체중을 실는 거, 내 자세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기마 자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울 때는 동작을 크게 하라고 저희가 배우고 그렇게 처음엔 수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작을 크게 한 상태에서 작게 하는 건 쉽지만 처음부터 작게 한 상태에서 동작을 크게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마 자세로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자세가 들어가는지 체중이 실리는지 체크를 하고 동작을 크게 한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익숙해지면은 이제 격투 자세에서 짧게 이제 동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기마 자세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작으로는 이제 복싱에서 많이 사용하는 격투 자세인데, 이 자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싱에서 하는 자세는 앞발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틀어주고, 뒷발도 45도로 틀어줘서 어깨 넓이를 조금 더 넓게 하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이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데,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스텝을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내가 샌드백을 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상대와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내가 뻗정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는 움직이는 게 빠르지 않습니다. 내가 무릎을 굽히고 앞뒤로 스텝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손을 올려서 주먹을 뻗는 자세, 요게 복싱 자세입니다. 근데 이 복싱 자세는 킥복싱 자세보다 좀 보폭이 넓어요. 그리고 복싱에서는 주먹만 쓰다 보니까
이 위빙을 할 때 낮게도 많이 숙여줍니다. 네, 주먹을 서로 펀치 위주의 공방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숙여줘요. 네. 이 자세가 이제 복싱 자세고, 이 자세는 움직이고 그 펀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킥복싱 자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건데요. 킥복싱 자세는 복싱 자세랑 조금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자, 복싱에서는 앞발이 45도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밸런스를 딱 잡기 좋았는데, 킥복싱 같은 경우는 또 킥의 공방이 있고 로킥이 들어오다 보니까 킥을 방어하려면 커팅 동작을 해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발의 각도가 45도가 아니라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이걸 향해서 바로 로킥이 들어오면 바로 커팅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로킥이 허벅지에 그냥 들어오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쌓입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완전히 100%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커팅 동작 올릴 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면 내가 맞을 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발을 살짝 돌려줘요. 정면을 향하고. 그리고 이 자세로 있어요. 앞발로 내가 이제 킥복싱을 할 때는 뒷발도 쓰고 앞발도 쓰거든요. 근데 뒷발은 뭐 뒤에 있으니까 바로 체중을 실을 수가 있죠. 근데 앞발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골반이 이미 실어져 있기 때문에 실기가 어려워요. 이 상태로 있어야 내가 골반을 실어서 앞발을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45도 자세로, 정면을 보고 있는 자세에서 보폭을 이제 복싱보다는 조금 더 넓게 씁니다. 커팅 올리기 위해서. 이게 넓으면 다리 올리는 게 좀 늦어요. 근데 약간 서 있는 자세는 다리를 바로 커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이 자세는 약점이 MMA에서 테이크다운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킥복싱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서 있는 자세로 킥을 바로 많이 쓰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해요. 근데 킥복싱 내에서도 자세가 예를 들어서 좀 서 있는 자세는 이 사람은 킥을 많이 쓰는 스타일의 자세고, 약간 다리를 벌려서 있는 경우는 킥복서지만 펀치 위주로 공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